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고센터에 오신 여러분. 자, 오늘 드디어, 여러분, 교실입니다. 3학년 교실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도록 지금, 세팅을 해 봤는데, 너무 지금 썰렁해요. 아무도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와야 할 곳, 있어야 할 곳이 여기인 것 같은데 오늘 선생님 혼자 이렇게 교실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3학년 교실이고요. 몇 반 교실인지는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 나오면 바로 공부하게 될 그런 3학년 그 한 교실에서 여러분과 함께 또 이렇게 원격으로 수업을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참 이제 3학년으로서 이렇게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게 교실에서 학업에 정진해야 되는 그런 때인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의 안부를 또 궁금해하고요. 또 서로 만날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조만간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오늘은 여러분 이제 학폭과 작문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습활동 내용 하기 전에 앞에서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학습활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핵심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같이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법과 작문에서 자아성찰과 정서 표현 부분에 대한 내용 같이 살펴봤는데요. 자, 우선 대화에서 자기 표현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여는 질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인간관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나는 어떤 자아 개념을 갖고 있을까?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한번 생각해보고 궁금한 것을 질문해보는 그런 내용이었죠. 여러분,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이 자아 개념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개선하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봤던 자아 개념의 형성, 자, 이 부분에서 핵심적인 내용,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공란에 들어갈 것들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자, 여기서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인 키워드 자아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즉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대답을 자아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아 개념은 개인의 무엇과 대화에 임하는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습니다. 대화 방식 그리고 대화에 임하는 태도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아 개념 형성 과정은요. 대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바로 반응, 그렇죠? 이 반응과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평가와 해석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아 개념에 대한 부분에서 이것은 순환한다. 반복적으로 순환한다.
자, 이런 내용으로 공부했었습니다. 즉,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들은 사람과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이 있다면, 자, 이것이 어떻게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이 또 대화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의 말을 들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내용이죠. 바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고요,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은 부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되겠죠. 따라서 소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부정적인 평가의 말을 들을 가능성이 또 높다. 자, 이런 어떤 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즉,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은 또 긍정적인 평가의 말을 들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은 부정적인 평가의 말을 들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자, 이런 순환 구조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그런 대화를 할 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아개념의 순환은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그렇죠, 긍정적인 자아개념, 이것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자아개념 형성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발견했을 때, 자,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발견하면 이것을 어떻게? 그렇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고요.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 태도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위축되거나 또 소극적인 자세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자,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바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말하기 태도, 자, 이런 태도를 기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화 상대방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기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표현과 대인관계 형성에 대한 부분 같이 살펴보면요, 자,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하려면 자기 표현의 뭐와, 그렇죠, 요거 중요합니다. 방식과 정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상대방과의 친밀감의 정도에 따라 서로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점차, 그렇죠, 대인관계가 발전하게 되는데,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대화 초기에는 주로 무엇을, 그리고 대화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억나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 자아를 초기에는 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친밀해질수록 개인적 자아를 드러내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적 자아라고 하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 공통적인 주제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외적인 내용들이 주로 사회적 자아에 해당이 된다면, 개인적 자아는, 그렇죠, 개인의 성격, 관심사, 의견, 느낌 이런 것들, 내재적인 것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했고요. 이어서 학습활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각형 동생이 누군지 알아? 누군데? 정삼각. 그게 뭐야? 민우 넌 항상 재미없는 얘기만 하더라. 난 말을 재밌게 하는 편이 아닌가 봐. 네, 상대방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잘 한번 유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영상 보겠습니다. 현지야, 내 발표 어땠어? 너 발표 정말 잘하더라. 귀에 쏙쏙 들어오던걸?
고마워. 넌 늘 칭찬을 많이 해주더라. 넌 내게 힘을 주는 친구야. 내 칭찬이 친구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구나. 네, 이렇게 자아개념이 어떻게 의사소통 방식에서 자, 그것이 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지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 자, 가와 나의 민우와 현지가 어떤 자아 개념을 갖게 되었는지 말해보고 그러한 자아 개념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죠. 민우, 나는 재미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지는 나는 친구에게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야. 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자, 이런 자아 개념, 자신에 대한 자기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생각하는 자아 개념, 어떤 자 계기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자, 이런 내용이었죠. 친구로부터 항상 재미없는 얘기만 한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긍정적인 것이죠. 친구에게 늘 칭찬을 많이 해줘서 힘을 준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가와나에서 유사한 일이 반복된다면 앞으로 민우와 현지의 의사소통 방식이 어떻게 변화할지 말해보자. 당연히 자, 이런 것들이 순환 구조를 형성하면서 민우에게 있어서 이제 어떠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나타날 것인가,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지 못할 것 같고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려고 시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자, 이런 부정적인 혹은 소극적인 그런 태도로 이어질 것 같고요. 현재는 더욱 적극적인 태도로 친구들의 장점을 찾아 칭찬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를 보고 주변 사람들의 말이 자아 개념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자. 자, 대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신가요? 그래, 지금 마침 급한 일은 없구나. 사실은 제가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고민이 돼요. 그래?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니? 다른 친구들은 모두 주관이 뚜렷하고 수업 시간에 활발하게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데 저는 그러질 못하는 것 같아서요. 그랬구나. 아무래도 학기 초에는 다른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다른 친구들의 좋은 점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 하지만 수빈아,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점을 분명히 갖고 있을 거야. 그런 점을 생각해 본 적 있니? 저는 사람을 대할 때 처음엔 낯을 가리는 성격이지만 친해지고 나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어서 저와 상담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할 줄 아는 내 성격이야말로 다른 친구들이 본받아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자신감이 생기네요.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잘 들어봤죠? 자, 수빈이의 고민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런 고민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한번 써보자 이런 활동입니다. 자, 여기서 수빈이의 고민 뭐였죠? 그렇습니다.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고민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이었다? 네. 다른 친구들에 비해 주관이 뚜렷하지 못하고 수업 시간에 활발하게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지 못한다고 느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수빈이의 자아 개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써보자 했어요. 수빈이의 자아 개념 형성에 영향을 준 선생님의 말씀은 또 무엇일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자신감을 얻는 자 이런 태도의 변화를 또 보이고 있지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정리하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내 장점이 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자, 긍정적인 자아 개념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데요. 자, 이러한 변화, 자아 개념의 변화, 거기에 미친 선생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어떤 조언과 응원이 되겠죠. 너도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한 점이 분명히 있을 거야. 자,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할 줄 아는데 성격이야말로 다른 친구들이 본받아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러한 메시지가 결국 수빈이에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건넨 말 가운데 나의 자기개념 형성에 영향을 준 말이 있는지 떠올려 보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자, 이건 각자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서 친구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답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짝 활동입니다. 짝에게 나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자. 짝에게 나에 대해서 말해보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자아 개념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항목들을 참고하여 짝과 더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려면 나를 표현한 말에 어떤 내용을 추구해야 할지 써보자. 자, 자기를 표현하는 자기 표현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좀 더 자기 표현이 충실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가 나를 이해하는데도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추가 내용을 고려해요. 짝에게 나를 다시 표현해 보자. 자기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대학 입학 그 전형에서 면접을 보거나 할 때에 과연 나의 어떤 그 특징, 나만의 장점 이런 것들이 무엇일지 잘 살려서 그것을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 이런 연습과 노력 이런 것들 자기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하는 긍정적인 자기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런 자기 인식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활동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소단한 정리입니다. 자아개념 형성. 자아개념이 개인의 대화 방식과 대화 임하는 태도에 영향을 주며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랬죠? 그 다음에 대화와 자기 표현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자기 표현의 방식과 정도를 적절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조절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내용 학습활동까지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신을 성찰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